안녕하세요. 춘원TV의 임춘호입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부동산 전망과 부동산 투자 접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최근 뉴스를 통해서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어려워진 우리 경제의 실상을 살펴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각 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한국의 구체적인 경제 성장률 전망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2025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전망치 1.7%에서 1%포인트나 하향 조정된 0.7%로 발표했습니다. 하향 조정된 이후로 한국 경제가 경기 반등 신호가 뚜렷하지 않고 정책 대응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며 성장 정체가 심각한 수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른 주요 기관들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IMF는 1.0%, 한국은행과 OECD는 각각 1.5%, KDI는 1.6%의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더 낮은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JP모건은 0.5%, 시티은행은 0.6%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미국은 2% 내외, 유로존과 일부는 1% 내외, 중국은 4% 내외, 인도는 6%대 후반을 예상하고 있으며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은 2024년도보다 0.1%포인트나 낮아진 3.0에서 3.1%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세계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역성장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평균 2%대 이상 성장률을 보여왔는데요.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한국 경제는 대내적으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고금리와 높은 물가, 그리고 소득의 정체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민간 소비 증가율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경기 불확실성으로 신규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지방 미분양 문제 등으로 건설 투자 위축이 두드러지고 있어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수출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자동차와 철강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체 수출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미중 양국의 경기 둔화와 글로벌 경제 성장세의 약화는 수출을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런 와중에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까지 더해 수출 경기에 추가적인 압박으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국내 정치 불안과 정부의 정책 추진력 약화로 인해 효과적인 경기 부양책은 물론 금리 인하 및 재정 확대 등 적극적인 경제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 최근 발생한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의 심리를 냉각시켜 소비와 투자 위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대선 전후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정치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실제 외국인 직접 투자는 1분기 기준 9.2% 감소하여 이미 투자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우리 기업들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경제 기사를 보면 자주 나오는 용어가
존비 기업입니다. 존비 기업이란 벌어들인 이익으로는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사실상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업을 말합니다. 지난 4월 2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중 비교 가능한 302개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이자 비용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70.9%인 214개사가 최근 3년새 이자 보상 배율이 하락했으며 개선된 기업은 88곳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 보상 배율 1 이하 기업이 2021년에는 34개사였으나 지난해에는 조사 기업의 24.2%에 해당하는 73개사로 4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중 20개 기업은 3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 1 이하를 기록해 사실상 존비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비 기업이 많아지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기업들이 정부나 금융기관의 지원금으로 겨우 생명을 연장하다 보니 오히려 잘 되는 기업까지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성장을 방해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체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여러분께서는 지금 한국 경제가 낮은 성장률, 존비 기업의 증가,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세 가지 주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에서는 한국 부동산 폭망한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반기 이후에는 부동산 폭등한다는 등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전망들은 부동산 투자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 시 어떤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대응 방법 및 구체적인 투자 원칙과 전략을 지금부터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투자 시 조급함을 버리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올해 한 해 한국과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거래량이 줄고 가격 변동성이 커진 만큼 단기적인 시장 흐름에 휘둘려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자신의 투자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충분한 검토를 마친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조급한 결정은 오히려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기 자본 비중을 높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연말까지 기준금리는 약 2.25%까지 추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대출에 의한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 비중을 최대한 높여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셋째, 지역별 시장의 양극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올해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은 매매 및 전세 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은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어 추가 하락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와 일자리, 그리고 공급 상황 등 기초 체력을 꼼꼼히 분석하고 수도권이나 핵심 입주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넷째, 정책 방향과 시장 구조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올해에는 정부의 공급 정책과 금리 인하 여부, 그리고 부실 건설사에 대한 대응 등
정책 변화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정책 발표와 시장 구조 변화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투자 타이밍과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지방 투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이 빠르게 해소되지 않는 한 추가 하락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의 공급과 수요의 구조적 변화는 물론 지역 경제의 기초체력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단기 차익을 노리는 무리한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2025년도에는 이 5가지 투자 원칙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신다면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보다 유연하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경제 이슈를 공부하고 부동산 투자 전략을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더 자세히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